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4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드디어 선택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4.10 총선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자,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은 이 기사입니다. 자, 조선, 동아, 중앙일보 일면 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 오늘 총선 선택의 날. 동아일보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할 내일. 중앙일보는 그래도 내 일을 해야 내일 온다. 다른 신문의 일면 기사도 거의 다 미래, 또 투표의 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로 승부가 날 것이다. 한동훈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날렸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마지막에 탈진을 해서 밤에 늦게까지 12시까지 자정까지 유세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 자, 이런 기사도 아침에 나왔습니다. 최근 주요 선거 투표율을 보면은 가장 최근에 21대 총선에서는 66.2%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한 이 정도, 한 60% 중반 정도 나오면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리고 그 이후 그것보다 더 많이 이 투표율이 나오면은 사이 보수들이 투표장에 갈 것이다. 그래서 한 70% 나오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지만 추측입니다. 실제로는 표를 까봐야 아는 것인데, 특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투표에서 그 전에 대선에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은 투표를 한 지역이 그 자치단체가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일단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자, 개표가 언제쯤 확인이 될까요?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수검표 도입으로 집계는 늦어진다. 지역구는 내일 새벽 2시쯤, 비례는 내일 아침에 당선자 윤곽이 나온다. 오늘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일단 개표기에 자동으로 개표를 하고 선거 사무원들이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수검표를 합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자,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려죠. 예년의 총선보다 개표 결과가 2시간여 늦게 발표될 전망이고, 역대 가장 긴 비례대표 투표지, 이것은 100% 수개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무려 38개 정당이 후보를 냈죠. 그래서 오늘 사전 투표하신 분들 아실 테고, 오늘 투표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무려 38개 정당이 이름이 쭉 있습니다. 투표지가 51.7%까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자동 개표를 할 수 있는 기계는 34개 정당 길이 46.9cm까지 투표지까지만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당 투표는 전부 다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개표 결과는 11일 새벽 2시 전후, 비례대표 당선자는 11일 아침에나 드러날 거다. 자,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투표지를 분류하고 개수를 하는 기존 개편 절차에 대한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말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표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구조사가 발표되죠. 그런데 대선 출구조사는 지금까지 다 마쳤지만은 총선 출구조사는 거의 마치지 못했다, 정확하게. 자, 그런 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도 일종의 참고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새벽까지 기다려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과학이자 예술, 찬사받는 출구조사, 총선서 72억 돈값 할까? 자, 0.1%포인트 차까지 적중한 출구조사.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대선은 백발백중이었고, 그런데 표본이 부족한 총선은
오차 가능성이 있다. 254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치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다 뭐 표본을 500명, 1000명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표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차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이제 높은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출구조사를 해서 이게 결과가 알려지면은 본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방송 3사는 72억 들에서 출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점 단위까지 알아맞혀서 찬사를 받았던 방송 3사 출구조사. 이번에도 쪽집게 명성을 이어갈까? 방송사 출구조사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1995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이후 대선에서는 16대에서 20대까지, 총선에서는 16대에서 21대까지 5차례, 6차례 각각 실시가 됐는데 2010년부터는 3사가, 방송 3사가 KBS, MBC, SBS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3사의 대통령 출구조사는,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는 2002년부터 모든 당락을 마쳤습니다. 예상 득표율은 실제 개표 결과 조금씩 달랐지만은 당선자 그리고 득표 순위는 그대로 마쳤죠. 특히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0.1%포인트 차, 그때 0.73% 그 차이가 나는데 0.1%포인트 차의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여서 과학이자 예술의 경지다 이런 찬사도 받았었죠. 그런데 총선에서는 여러 번 체면을 구겼다. 출구조사 실시 지역구가 254개에 달하고 전국 단위보다 개별 지역구 단위에서 표본 수가 적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죠. 가장 최근에 21대 총선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실시가 되면서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총합 예상 의석수가 그때 뭐 KBS는 155에서 178, MBC는 153에서 170, SBS 154에서 177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180석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경우도 KBS 107, 130, MBC 116, 133, SBS 107, 131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의석은 103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출구조사는 좀 참고만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선거마다 총선 때마다 관전 포인트가 있죠. 어느 지역에 오늘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까. 물론 그 시청자분들께서 투표를 하신 그 지역이 제일 관심이겠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명기사입니다. 동작을, 분당갑, 양산을, 밤새 눈 못 뗄 격전지 10곳, 동작을은 류삼영 대 나경원, 분당갑은 이광재 대 안철수, 양산을은 김두관 대 김태호, 그리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강태웅, 민주당 강태웅 대 국민의힘 권영세, 여전히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민주당 곽상원, 노무현의 사위죠. 그리고 국민의힘 최재형, 한강펠트 초접전지 서울 중구 성동을, 민주당 박성준 아나운서 출신, 국민의힘 이해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갑 한솥밥 먹다가 맛수로 바뀌었다. 최현일, 민주당 최현일, 국민의힘 김영주. 막판까지 예측불허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안철수. 또 너냐 세 번째 격돌 충남 공주 부여 청량리의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정진석. 자,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데, 자, 격전지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몇 석이나 얻을지 이런 부분도 오늘 가장 초점이죠. 핵심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상당히 문제가 많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명기사입니다. 4년 전처럼 이번 총선도 문제 후보 못 걸렀다. 22대도 혐오 국회 될 우려. 야당은 양문석, 김준혁, 조국, 박은정. 자, 이 사람들 다 논란이 됐는데
걸러내지를 않았죠. 또 언론은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는 여당에서는 장진영, 조수연 논란에도 출마를 했다. 장진영은 서울 동작갑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그리고 조수연은 대전 서갑 전세 사기 사건 변호. 자, 이 논란과 야당의 양문석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그 대출이 안 되던 시절에 김준혁 그 여러 가지 망언들, 조국 곧 감옥 갈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출마한 박은정 검찰개혁한다는 조국당의 1호 그 1번 비례대표 후보 그 남편이 정관예우 41억 10개월에 41억. 자, 급이 다르죠. 야당과 여당의 논란은 급이 다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좀 쑥스럽지만 제가 쓴 칼럼입니다. 제가 대구일보에 매주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월요일자에 매주 그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월요일자도 쓰고 오늘자, 화요일자에도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 제 칼럼의 제목은 송국건의 정치평론입니다. 자, 대구일보 오피니언면입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국회가 온다. 그리고 물음표. 자, 지금 현재 국회 21대 국회죠. 2020년 5월에 출범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복지 포퓰리즘, 그리고 야당 그때 미래통합당 한교안 대표 시절의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에 힘입어서 180석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탄생을 해서 4년간 국회를 휘저어버렸죠. 처음에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이었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은 이 금수완박 이런 입법들을 막 해서 검찰 살아있는 문재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족쇄를 채웠죠. 조국도 수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니까 그때는 또 180석 의석의 힘으로 여러 가지 탄핵안, 무차별적인 탄핵안으로 또 행포를 부렸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이재명이 개항을에 송영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거기 출마를 해서 방탄조끼를 입었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다 어겼습니다. 최악이죠. 그리고 국회 앞마당 본관 야당 대표실을 오가면서 출퇴근 단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국회에서 자기 방탄하려고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의 국회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투표 결과로 탄생을 하는 22대 국회는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약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21대 국회 역대 최악 오명을 넉넉히 대체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다. 인적 구성부터 과거 국회에선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줄줄이 금배지를 달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이재명 1, 2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인물들이 앞다퉈 출마했다. 조국과 황운하. 이게 무슨 출마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게 무슨 투쟁한 것처럼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무슨 투쟁을 하거나 실수로 법을 어긴 게 아니고 1, 2심 유죄 사례만 봐도 자녀 입시 서류를 가짜로 만든 파렴치범, 선거판 여론 왜곡을 위해 청와대 하명 수사를 수행한 국기문란 사범, 황운하죠. 파렴치범, 조국. 이 사람들인데 선거가 끝나면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제발로 구치소에 들어가야 할 인물이 당대표 비례 2번을 달고 오늘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 그리고 이재명의 범자파 세력 우거나 전략으로 다시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는 이석기의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고 괴담 유포 전문가들, 광우병 이런 때 괴담을 유포했던 사람들도 배지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자, 이석기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이 사람들 정부 좌파 세력이 배지를 달아서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런 데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석기가 노렸던 국가기반시설 현황판, 군사기밀자료 다 들여다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9명의 보좌진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에 쫙 퍼져서 그때 전하국 이석기가 전하국을 타격을 하고 북한이 내려오면은 자 그런데 그 현황판 국가기반시설 현황판을 이석기의 후예들이 전부 다 국회에 들어와서 그 비밀 열람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또 군사기밀 다 보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이용될지 아찔하죠.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은 범야권이 최소 150석, 최대 200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150석, 가반 이상을 이재명과 조국이 가져가면은 조국이 협박을 했죠. 한동훈 특검법 1호로 내겠다. 자기 딸 조민이 입시 비리로 수사받은 것을 두고 한동훈의 딸도 조사하겠다. 복수죠. 보복하려는 거죠. 윤석열 국정조사법에 다 발의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전국은 특검 전국, 국정조사 전국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물 정부가 돼버립니다. 그걸 넘어서 180석 받으면은 제적의원 5분의 3이죠. 패스트 트랙 단독 추진할 수 있고 여당의 합법적 의사 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재의결해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또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게 가능해지죠. 200석 민주당이 가져가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탄핵 계속 이재명이 탄핵 이야기했죠. 탄핵 추진할 겁니다. 대통령 탄핵. 조국이 주장한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바꿔서 특별사면권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관해서 이재명과 조국이 셀프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대목이죠. 이 범야권에 이 150석 이상이 갔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재명도 조국도 그런 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라는 것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를 대도덕 아예 죽은 오리로 만들어서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국이 계속했죠. 그리고 그 경우에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면은 그 피해는 통째로 국민에게 그대로 가는 거죠. 둘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한동훈을 겨냥해서 특검 운운하는데 이것은 사적 복수심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보복극에 국민 주권이 이용돼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생기죠. 마지막 세 번째, 200석 이상이면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제7공화국, 조국의 7공화국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극심한 혼란기에 틈을 타서 자기들이 구속될 위기에 있는데 그것을 물타기 해버리려고 하는 막 새로운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운다 이럴 때 그 틈을 타서 자기들은 설거머니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가반 확보가 이재명 조국에게 그런 절박감이 있다면 윤석열 한동훈에겐 가반 확보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마지노선이다. 자, 그 점이 오늘 투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마지노선, 그러니까 가발을 어느 쪽에 져야지
국가와 국민에게 이루어올 것인가, 그것은 명약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